주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와 설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나눔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교회 시작했죠. 이제 2월 달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댓글 달아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침 인사 그리고 감사 세 가지는 2월 달에 한번 정착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하시다가 이제 혹여 지인들에 대해서 소개하거나 지인들과 이런 모임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같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 교회로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2월까지 3월까지 상관없이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도서는 조정진 선생님의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월 달부터는 한 권씩 책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은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책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조정진 선생님의 임계장 이야기 한번 사서 혹은 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신명기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보셨죠? 그 말씀 그대로 삶을 위한 수업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배워갑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책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좀 먼저 나눴으면 좋겠어요. 김 교수의 세 가지라고 김익환 명지대 교수님이신데 세상만사 가르쳐주는 지식 채널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책을 읽는 세 가지 방법, 책을 요약하고 책의 주제를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데 아주 쉽게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그러면 이 방식대로 책을 읽을 거고 이 방식대로 우리 성경을 같이 읽어갈 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한번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요약하는 법은 요 단어가 전 정말로 좋았어요. 내 식으로. 남이 가르쳐주는 방법, 물론 김 교수님이 얘기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방법대로 해주시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방법대로 이해하고 책을 매묘하는 습관이고요. 키워드 위주로 내 식으로 이야기를 배열할 수 있는 게 책 요약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내 방식대로 읽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내 맘대로 해석은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내게 익숙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책을 요약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도망가 버리는 지식을 몸에 잡아 놓는 방법이 책을 요약하는 겁니다. 이 말이 참 단어가 재밌어서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수많은 책들을 봤는데 도대체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 잡아 놓으려면 요약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책 요약은 근데 쉽지 않은 이유는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이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전체 줄거리를 다 이해하려는 강박도 사실은 그 부분의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부분만 봐도 되는데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책을 요약할 수 없다라는 강박관념 버리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나의 관심사, 궁금한 건 그리고 자기식의 이해, 그 태도가 책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읽게 만들어 줄 겁니다. 책을 다 볼 필요가 없다. 줄거리를 완전히 파악해서 잘 요약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식으로 책을 요약하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읽고 자기식으로 이해하기. 둘째, 책에 표시하고 메모하기. 셋째, 키워드로 요약하고 자기식의 이야기로 재배열하기. 이제 이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째는 내 방식대로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한 번 방식을 정했으면 그 방식대로 계속 패턴을 가지고 책을 읽으면 좋고요. 둘째는 표시하고 메모하는 방법, 세 번째 요약하는 법, 그리고 자기식으로 이야기 재별하는 법을 이제 순서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첫째, 읽고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목차를 먼저, 저도 그렇거든요. 책을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저는 저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목차, 그리고 서문을 꼭 읽습니다.
그건 제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은 어떤지 몰라도 먼저 책을 쭉 다 넘겨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에 끝맺음을 먼저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항상 저자를 먼저 봤고, 그리고 목차를 보고, 그리고 서문을 꼭 읽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의 관 가는 장이나 절부터 읽어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책 삶을 위한 수업을 보고 싶다. 그런데 챕터를 보니까 10명의 교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10번째 교사가 난 마음에 들어요. 이 주제 재밌는데? 그러면 그거부터 보시라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것, 마음에 와닿는 것을 위주로 읽고 나머지는 스킵. 그냥 딱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신문을 읽을 때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이 말이 그래서 저는 공감이 됐어요. 신문을 읽을 때 신문 전체를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보는 것 같아도 다 보지 않죠. 딱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나요? 그리고 그 주제에 스킵해 놓으면 되는 거죠. 자기의 궁금증을 위주로 자기식으로 책을 읽고 내용을 자기식으로 파악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방식입니다. 마음대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정하라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그랬죠? 먼저 저자, 그 다음 목차, 그 다음에 서문. 여러분은 여러분 중간중간에 목차대로 아니면 챕터대로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내 지식으로 만들고 싶은 것만 책에 표시하고 메모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에 이거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 그거 위주로 동그라미나 세모나 밑줄. 저는 별표, 줄 치는 거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표시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은 전체가 다 새까맣게 되는 분들, 새빨갛고 샛노랗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책을 잘 읽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를 요약하고 자기식으로 이야기를 재배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책을 이해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내 말로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건 이해 못한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교수는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쭉 책에 대한 줄거리나 키워드를 적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책을 보지 않고 정리가 돼야 진짜라고.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절 단위로 키워드를 요약하는 것도 좋다고 하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러한 책 읽기는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하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한 우리는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같이 책 읽기 시작했으면 좋겠죠. 첫째, 둘째, 셋째 기억하셨죠? 잘 기억하셔서 내 마음대로 보시면 돼요. 내 식대로 보시고 메모하셨다가 키워드 정리만 잘 하시면 이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암울하고 무서운 시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책을 볼까요? 오늘 책은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저는 저자를 봅니다. 마르쿠스 베르센인데요. 덴마크 저널리스트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 3년 동안 서울에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새 아이를 키우며 한국의 교육과 덴마크의 교육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덴마크 교사 10명의 인터뷰,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선생님들이 아니라 덴마크에서 인지도 있는 이런 선생님은 선생님답다 라고 말하는 사람 10명을 인터뷰해서 한국과 덴마크가 가진 서로의 장점을 어떻게 나누죠. 이 말이 중요하죠. 서로 단점을 얘기하자는 건 저는 의미 없다고 봐요.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번 만드는 작업, 그게 마르쿠스 베르센이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저자가 있는데 이제 인터뷰식으로 진행됐거든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고요. 지금은 꿈틀리 이사장입니다. 덴마크에 가서 덴마크에 푹 빠진 분이세요. 책을 그래서 2개를 더 썼는데 이 덴마크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한번 좀 찾아보시면 흥미롭게 같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지수 세계 1위, 이게 오연호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단어였습니다. 덴마크의 비열을 파헤치고 한국사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10만 부의 베스트셀러,
지금 방금 말씀드린 덴마크에 대한 이야기가 두 권이 더 있었는데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두 권의 책을 냈어요. 간단한 책이니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유익될 것 같습니다. 삶을 위한 수업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한 학교, 행복한 배움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질문에 시작한 책이었습니다.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순서예요. 이건 제가 책을 보는 순서예요. 첫째, 저자. 먼저 저자를 보고 그 다음에 목차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문을 읽는데 서문에 답이 있어서 그 순서대로 지금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읽는 방식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목차는 수학도 즐거울 수 있다. 둘째, 시험과 점수가 중요할까? 질문 던지고 있죠. 수학도 즐거울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교실에 앉아 있을까? 왜 영어와 수학과 과학을 공부해야 될까?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이따 설명을 합니다. 시험과 점수가 중요할까? 두 번째. 세 번째, 영어 잘하고 싶니? 그렇죠. 네 번째, 민주주의 게임. 다섯 번째, 세계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 여섯 번째, 선생님, 엄마, 친구. 학교와 교실은 집같이 편안해야 하고 왕따와 폭력이 없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된다는 가치관에서 말하는 거죠. 학교 그만 다닐까? 와, 이 단어가 재밌었어요. 7단어는 한번 꼭 보시기 바라요.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춤춰라. 이건 저하고는 좀 안 맞는 결이었어요. 노는 것이 공부다. 이 말도 너무 좋았었어요. 그리고 10번, 10챕터 제가 너무 좋아했던 챕터입니다. 한번 이 목차대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문에 이런 글이 섞여 있어요. 이 글을 쓴 이유가 서문에 있기 때문에 전 꼭 서문을 보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삶을 위한 수업은 단순히 교사의 수업 방법론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의 자세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책이다. 왜 배워야 하는가? 왜 학교 가야 하는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이 단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수업에 대한 방법론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수업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고 있다.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10가지의 덴마크의 수업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학생 이전의 인간이다. 공부 이전의 관계가 중요하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 친밀감과 신뢰감이 있어야 된다. 교사도 학생도 모두 다 인간이다. 똑같은 동등한 평등한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수업 진도를 나가기 전에 왜를 묻는, 왜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본질을 묻는 질문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 학생을 경쟁의 노예로 만들지 말자. 좋은 경쟁을 유도하자. 사실은 이 챕터가 이 목차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됩니다. 네 번째, 상위 10%에 들지 않도록 너 괜찮다. 이 단어도 나쁘지 않죠. 저도 항상 1등을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세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론을 얘기하고 싶죠. 뒤처진 학생들도 끝까지 챙길 수 있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쵸? 다섯 번째, 학생 간의 배려와 협력을 중요히 여긴다. 왜요? 같이 가는 거니까. 배움은 혼자 살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라고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건 듣기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여섯 번째,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의 권력을 분점한다. 이 부분이 참 독특한 부분이죠. 교사의 자율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학생의 자율권도 인정해서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학교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덴마크는 얘기합니다. 물론 오연어 씨가 말하는, 그리고 베르쿠센이 말하는 마르쿠스 베르센이 말하는 이 삶을 위한 수업의 덴마크가 천국은 아니에요. 거기에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연어 씨가 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우리도 다 알고 있고 우리도 하고 싶어 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덴마크는 그대로 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생각은 하지만 잘 실천이 안 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 학생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훈련, 주도적으로 학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덟 번째, 시험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삶을 위한 수업을 지향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근데 우리는 점수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이거 어떻게 넘어서야 될까? 이건 정말 고민입니다.
아홉 번째, 인생은 통합적이다. 학교 수업도 그래야 한다. 그러면 교사가 통합적으로 사고해요. 요 멋있죠. 인생은 통합적이래요. 학교 수업도 그래야 된대요. 그래서 교사가 통합적이어야 된다. 내 생각이 통합적이지 않은데 인생을 통합적으로 만들 수 없죠. 정치, 음악, 영어, 과학 통합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두루두루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는 그래야 학생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열 번째, 교실은 입시 전쟁터가 아니라 웰빙을 체험하는 생활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학교와 교실은 집같이 편안해야 하고 왕따와 폭력이 없는 안전한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애들이 학교 오죠. 학교에서 무한 경쟁시키고 서로 1등만 만들어내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면 누가 오고 싶겠어요. 여러 번째,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된. 멋있죠. 교회는 성경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은 그 삶을 위한 수업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같이 해보고 싶었습니다. 왜? 배움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하는 거니까.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건 수업 자체가 주는 의미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지 삶을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본문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할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참 재미난 단어가 있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에 모였을 때 우리는 율법을 낭독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선 내 맘대로 살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죠. 그러면 율법을 들어야죠.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듣고 배우고. 이건 뭐죠? 가르치라는 거죠. 들려주라는 거죠. 듣는 사람은 청자, 배우는 사람도 청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지켜 행하게 하는 게 목적. 듣고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야 되죠.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렇게 먼저 살아야 아이들을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자녀들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새벽에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6월절 얘기하면서 이 예식의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목요일날 던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던진 게 다음 세대, 그 예식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그 예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가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죠. 어떻게 가르쳐줄까요? 내 삶으로 가르쳐줘야 되고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본질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31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라는 거 보여요.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엔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도 스스로 부패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슬픈 얘기죠. 결국엔 못 가르칠 거라는 걸 모세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 가르칠까요? 그렇게 그들이 살지 못해냈기 때문이죠. 가르침은 어떻게 돼야 된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왜? 수업은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덴마크의 학생들이 교육받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오연호 선생님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본질이 바로 서서 그리고 그렇게 나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시간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수업하는가? 왜 신앙생활 하는가? 그 이유와 그 답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을 위한 수업, 그 수업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거긴 왜, 그리고 어떻게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라는 질문은 본질을 찾게 하시고, 어떻게라는 질문은 행함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통해서 그 왜를 실천해내서 그 왜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소서. 신앙생활 왜 하는 겁니까? 왜 기도하는 겁니까? 왜 말씀 보는 겁니까? 그 질문에 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